마이크 테스트로. 잠깐만. 마이크 여기 있잖아. 저기요.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얼굴도 많이 탔네. 안녕하십니까. 찾고 있었어. 맞아. 어디지? 아유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없는 K리그 방송 히드풋볼 K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세기 코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전국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만족스러운 성적이었나요? 왜요? 아쉽게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쉽네요.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 네. 다음 대회 준비 잘 해야죠. 왜 예선 탈락을 했죠? 많이 실점을 많이 했나요? 아니요. 7점은 첫 번째 경기에 요즘 그 배준호가 나온 팀 네. 평택 진이 FC랑 네. 했는데 사실 저희가 리그에서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이제 영상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진이도 보니까 조금 약한 팀들하고 한 경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볼만 하겠다 하고 전 다이다이를 쳐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거기서 첫 경기 좀 아쉽게 졌고 아무래도 첫 경기 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부담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기는 경기력 슈팅을 진짜 2번 줬는데 한 골 먹고 1대1로 비겼고,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사실 저희가 5골을 넣고 그리고 진이 FC가 다른 팀을 1대0으로만 이기면 저희가 올라가는 상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5골 넣었거든요. 오. 근데 진이 FC가 그 상대팀 비기면서 그렇게 되면서 좀 아쉽게 떨어졌네. 네네. 네. 저희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그렇게 또 많이 골을 많이 넣었네요. 사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게 두 번째 경기 때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에 그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 좀 몸이 좀 무거웠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 저희한테도 좋은 경험이었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7월에 또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 준비 잘 해서 잘 해봐야죠. 좋습니다. 그 돌잔치 둘째 아들이 했다고 네. 하는데 돌잡이 했는데 다 축구공을 잡았다고. 3번 연속 축구공 잡아서 네. 굉장히 기대가 큰데 네. 이 첫째 때도 그 축구 신동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네. 왜요? 첫째 때는 왜? 첫째 때 축구공 잡았어요? 아니, 축구공을 잡기도 잡고 네. 이제 드리블이나 뭐 이런 거 네. 공 차는 거 이랬을 때 이제 신동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운동신경이 전혀 없더라고요. 첫째는. 둘째도 이제 축구공도 잡고 공도 좋아하는데 기대감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되게 축구를 시키고 싶은가 보다. 축구를 시키고 싶은 것도 시키고 싶은 건데 그래도 좀 좋아하는 그 아빠가 축구 선수 출신이고 이제 좋아하니까 축구를 좋아해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제 경기장 가면 이제 전반 끝나면 무조건 자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둘째는 그래도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좀 운동신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첫째가 너무 관심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둘째는 축구공을 잡았다고 해서 선수를 꼭 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기대감을 좀 아니 내려놓으려고. 근데 반대하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반대를 안 하나 봐요. 뭐 축구 선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축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무조건 선수 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K5에서 뛰든 7에서 뛰든 K10에서 뛰든 무조건 선수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저희 아들도 이제 K7 하면서 뭐 다른 직업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좀. 근데 원일이가 사실 좀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굉장히 선한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선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냉정할 때 냉정한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들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하부리그에서 뛴다 그러면 아들아, 그냥 뭐 다른 직업을 갖는 게 낫지 않겠니? 아빠는 해병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리그 원 갔는데 지금 너 안 되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 좀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K7이든 10이든 거기서 이제 좀 취미로 하면서 조기 축구 하면서 이제 다른 직업을 하라는 의미로. 네.
꼭 선수는 안 안 해도 해도 되네. 알겠습니다.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운동신경이 있고 좀 축구도 이제 좀 하고. 괜찮아.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빠가 잘 나가니까 잘 이제 옆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겠죠.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김포 FC에서 사인회를 좀 갔다 왔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김포 FC가 2부 리그에 있고 최근에 성적이 좀 많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연승을 했고 그리고 직접 가서 뭐 이제 녹화로 나가겠지만 편파 중계까지 했거든요. 네. 와, 나 간만에 또 그렇게 몰입해서 봤네. 그래서 좀 섭섭하네요. 왜요? 아니 그래도 같은 김포고 네. 그 지하철 타면 갈 수 있는데 네. 그 전화 섭외 받았을 때 같이 우리 하는 친구 바쁘시잖아요. 있는데. 저기 가야죠. 네? 스카이 가야죠. 네? 스카이도 안 갖고 나 지금 네. A매치 휴식기 뭐 네. 슬기 지금 마이크 막 옆에서 켰잖아요. 우리 지금 A매치 휴식기에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소중하고 이 네, 시간 네. 굉장히 떨리는데 네. 지금 아니 김포 갔는데 주원이 형 온다고 인스타에 뜬 거야. 그래서 같이 좀 같이 하는 친구 있는데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페이는 좀 싸게 해도 되니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이스타 제로든 아마 지금 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스타 TV에 올라가 될 것 같은데 다다음 주 홈 경기가 김포하고 인천이에요. 그래서 당군하고 선배는 섭외해서 거기서 이제 네. 입중계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리액션 하려고 하거든요. 어때요? 그러면은 저기 인천 2명 네. 섭외되면 김포 2명 해가지고 좋죠. 편파 한번 네. 갈까요? 컨텐츠 한번 네. 만들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거는 이스타 TV 컨텐츠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지.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주임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좀 인천 쪽에 가까운 쪽 관중석을 해서 그래야 이제 인천 리액션도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 이스타 저 새끼 맨날 딴 팀 놀리면서 책임 없는 쾌락 존나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김포가 어려운 경기가 될 거예요. 인천이 워낙 세니까. 근데 이제 제 저렇게 리액션 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와 3대 0으로 이기니까 그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어제 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김포가 스며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느끼긴 했는데 예, 제가 뭐 계속 열정적으로 뭐 좀 뭐 몰입해가지고 지금 팔로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이렇게 한 팀을 응원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토 마시아에 완전 스며들었네. 네. 적토 마시아 축구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컨텐츠 했을 때 제가 섭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안에 연락 돌려가지고 이제 회의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하려고 그 전부터 1시간 전부터 들어가서 이제 맥주를 졸라 때리고 이제 그런 약간 그 느낌. 유럽 느낌. 유럽은 딱 가자마자 이게 경기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나절을 쓰잖아요, 유럽 애들은. 예?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콘텐츠를 찍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번 같이 가는 걸로 그러면. 좋죠. 근데 전화했는데 형 죄송해요, 제가 스카이 가가지고 해야 무슨 돼서. 일이죠? 네. 네. 아무튼 그래야 될 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니 김포면은 네. 좋죠. 좋습니다. 네, 한번 그런 걸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 애들이 에스코트 퀴즈를 했어요. 자한이하고 세은이하고 너무 귀엽더라고. 선수 손잡고 들어가는 네. 모습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김포 FC를 이제 쭉 둘러보면서 컨텐츠를 찍었는데 좀 더 발전적인 시민구단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김포 시민들에게는 꽤 중요한 구단이구나 중요한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주말을 보냈고요. 뭐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리그 1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원 대 인천 경기, 네,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관중들이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왔었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경기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그 경기였는데 인천이 수원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그냥 뭐 다이렉트 승격 무조건 뭐 따놓은 당선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네. 아니었겠습니까? 네. 명주 또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명주가 통화했는데 요즘 어때?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뭐가 좋아하니까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너무 잘해서 자기가 꿀 빨고 있다고 그 얘기할 정도로 워낙 인천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아서 저도 이번에 수원한테 경기 좀 다시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축구가 어쨌든 재밌어서 응원하는 그런 것보다 자기 팀을 응원하는 맛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이기고 지고 떠나서.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면서 또
선수 영입에 돈을 너무 많이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그거는 선수 영입을 해야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좋은 선수 영입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돈이 선수 쪽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구단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래서 단지 이기고 지는 거에 뭐 이기면 팬들이 많아지는 것도 뭐 당연하겠지만 사실 진짜 팬들은 저도 안 떠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한테도 되게 소중한 구단이잖아요. 그래서 팬들한테도 뭔가 마케팅 요소나 뭐 여러 가지들 뭐 돈을 더 많이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구조가 너무 선수나 감독한테 돈이 너무 많이 가는 구조인 것 근데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네. 사실 그 저는 슬기만 해도 존중해요. 근데 이게 이기고 지느냐라기보다 어쨌든 그 응원하는 맛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더라도. 네,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갔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질 수 있어. 맞아. 질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허무해.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좋은 퀄리티의 선수가 없으면 그 상황을 못 만들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슈팅. 좋은 슈팅을 때리고 골키퍼 선방. 근데 그러다가 비기고 졌어. 그러면 아쉽지. 아깝다 뭐 이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맹숭 선수가 해도 저것도 그냥 날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안 말이냐면 하면 선수 여기 제가 항상 보면은 선수 명단을 좀 보면은 엔트리에도 못 드는 연봉 비싼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말해서 뭔가 뭐 스카우트 팀이나 이런 잘해야지. 전문가들이 더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돈을 쓰거나 아니면 유소년을 키우는 거에 더 좀 더 돈을 써서 저는 되게 좋은 선수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적이나 이런 거 접근법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충분히 좋은 선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고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이 얘기 아니에요. 돈을 잘 쓸 썼으면 때 좋겠다고. 잘 쓰면 예, 좋겠다. 예, 적당한 가격에 맞아요. 가성비 있게 예, 맞아요. 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거고 뭐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선수의 퀄리티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자체에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재밌는 경기를 해야 팬이 몰린다고 생각을 해요. 대구 맨날 만석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구가 이전에 이제 그 월드컵.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DGB 대구은행 파크로 네. 바꾼 다음에 경기장도 좋고 근데 그 안에서의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항상 뭐 우승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몰렸던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경기를 했고 가면 재밌어. 재밌지. 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팬들이 몰리고 이제 많은 관중을 좀 완성시켰다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대구가 경기를 하면 팬들이 가면 너무 심심하죠. 물론 이번 제주 경기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정 경기는 했습니다만은 진짜 밍숭맹숭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는 그거는 김병수 감독이 이제 막 왔기 때문에 감독 탓을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수 퀄리티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 그런 경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퀄리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도 이제 어제 경기에서 전반전에 골 안 나왔어요. 근데 김포가 찬스를 많이 잡았거든요. 전반전에 볼만 하더라고. 후반전에 기대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3대0 이겼을 때의 그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팬들도 물론 2부 리그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1부 리그 올라가서는 더 힘든 어떤 경기들이 많겠지만 2부 리그 안에서는 지금 즐길 수 있잖아. 2부 리그 왕이야 씨. 막 이러면서 즐길 수 있고 수원하고 같이 지금 그 승격 경쟁하고 있는데 2대1로 이겼어. 졸라 행복하지. 그쵸. 지금 몰라 내년에는 몰라. 모르겠어. 일단 올라가고 우리 여기서 연승하는 거야.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원정 경기도 그렇게 많은 관중 와가지고 응원하고 수원도 대응하고 그러니까 이제 2부 리그도 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에서 뭐 릴스인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축구팀을 개인이 좋아하는 팬이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라는 게 이제 이기고 지고 이것 그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한 번 이겼을 때 도파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폭발하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한 팀을 좋아하고 싶은데 이거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또 조금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좀 그게 이제 누가 한번 좋아해 봐야지라고 하면 금방 몰입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나이 먹고 뭐 좋아하려고 하면 이게 체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못 쓰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포 FC처럼 좀 스며들어야 돼. 나도 모르게 스며들다 보면 내가 이제 더 나이가 먹었을 때 좀 여유가 생겨 시간적으로나 그러면 좀 몰입할 수 있는 나이 먹고도 그런 취미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선수 출신이니까 억지로 어떤 팀을 억지로라기보다 어쨌든 뭔가 정해놓고 응원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게 잘
안동화돼. 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 풋볼A를 K4나 이렇게 해보려고. 그럼 네, 그러면 그렇게 또 하려고 할수 하고 애정이 있지. 생기지. 네. 애정이 생길 수가 있죠. 참고로 저는 작년에 인천 좋아했었어요. 나는 그래서 좋아했었다고. 근데 나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그런 게 있어. 구단주들이 해외나 이럴 때 돈 많잖아, 사람들이. 돈이 많고 네.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구단을 산다고 봐. 그렇지. 손해보지 않는 한도에서 조금 아. 손해봐도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어. 뭘로? 내 취미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구단을 운영한다고. 렉섬. 아, 되게 좀 다른 어. 얘기긴 한데 저희가 팀이 두 팀이 돼 있어요. 1학년 팀하고 2, 3학년. 1학년도 대회를 나가요. 근데 1학년들 3학년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학년 전담 감독이 조찬호 코치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거의 코칭 안 하거든요. 근데 가서 응원하는 기분으로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기가. 단지 그냥 응원만 하는 걸로만 보니까 그래서 이래서 구단주 같은 게 되면 너무 재밌겠다. 그렇지. 재밌지. 네, 너무 재밌고 막 설레이고 막 경기 보러 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팀을 크게 운영하고 자기가 돈을 써 대우 졸라 해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우 해주고 막 팀 이기면은 네. 구단주 잘했어요. 우리 이거 사줘서 고마워요. 막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즐거워. 나는 그런 데서 문화가 왔다고 봐요. 옛날에도 유럽에서 예술가들 뭐 그림이나 뭐 뮤지컬, 맞아. 뭐 어떤 뭐 오페라 이런 것들도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지원해주고 크게는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런 문화생활도 그 번영하는 거잖아요. 축구도 그런 거에 하나가 아닐까. 예. 메시랑 수아레즈도 둘이 팀 인수 하나 했던데 뭐 그리고 맨유 그 멤버들도 팀 인수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좀 모으고 있어요. 몇 명이 섭외돼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되면 나 그거 하고 싶어. 나 K7 팀 만들고 싶었거든. K7 팀부터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K7 팀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팀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사실 회비 내고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지 마라. 우리가 차비까지 줄게. 그러니까. 왜냐면 스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은 선수들이 자연적으로 몰릴 거 아니야. 그래서 승격하고 나도 그 재미 느끼고 싶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컨텐츠적으로 다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감독 역할은 아니지만 단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 있어요? 내가 저희는 스폰이나 이런 건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노원구랑 해서 좀 해보려고 지금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뭐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협업이랑 난 단장하고 싶은데. 단장이요? 환영부터 일단. 김한이 단장하겠대? 아니야 디렉터니까. 디렉터니까. 환희 형한테 이제 단장. 그러면은 그쪽 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뭐 제 팀 한번 붙읍시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경제 좋아졌을 때 여기저기 스폰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도 약간의 꿈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쨌든 인천하고 수원 삼성의 경기는 이제 이브리그의 흥행을 이끌면서 2대1로 승리했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인천 수원 수원 인천 얘기하다가 인천이 또 2대1로 승리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슬기 코치의 인연으로 신준호 선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준호 선수 최근에 팀 분위기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너무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일찍 좋아하긴 이르지만 네. 그래도 너무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항상 일주일 동안 경기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선수들끼리도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윤정환 감독이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 과연 이제 팀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뭐 잘 이끄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한 리그에서 물론 2부 리그긴 하지만 그 리그에서 계속 선두를 차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감독님의 어떤 그 윤정 감독의 능력을 세상 또 깨닫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감독님이 또 어떤 식으로 좀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팀을 좀 잘 이끄는 것 같나요? 네, 워낙 그 경험이 많으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작년에 강원에서 이어서 또 저희 팀에 오시면서 전지훈련 때부터 좀 하고자 하는 축구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또 이해하기 쉽게 또 어떤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지 계속 좀 그때부터 비디오 미팅이나
비디오 미팅하고 나가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가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네, 선수들이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축구랑 조금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또 결과가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자신감도 생기고 네. 또 확신이 생기는 시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다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강등을 경험했는데 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난 시즌은 많이 아팠다고 하면 네. 네, 올 시즌은 그것을 조금 치유하는 시즌이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진호 선수가 이제 보니까 새삼 또 느낍니다. 나이가 언제 이렇게 드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도 진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교체 투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선발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뭐 항상 경기를 선발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크죠. 네. 근데 또 저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팀의 고참으로서 네. 또 한 선수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올 시즌에 준비하면서. 네. 그랬었는데 뭐 팀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제가 뭐 몸이 안 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지금은 이제 뭐 컨디션도 다 회복이 됐고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선수들이 또 잘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뭐 개인적인 거를 지금은 내세우기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걸 내세우기보다는 또 저희가 목표가 워낙에 승격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고참으로서 팀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즌인 것 같고 저도 그런 올 시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많이 느끼고 또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나이가 지금 제 포지션이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사실 생소한데 네. 너무 괜찮아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안 괜찮아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그렇다고 팀에 불편을 끼치거나 좀 그런 것보다는 팀에 좀 무해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개인적으로 세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팀이 잘 나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거보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선발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일 뿐이고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선발로 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는 이 인터뷰가 훨씬 더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욕심을 좀 드러내는 게. 네. 그 어떤 그 고참 선수로서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환 감독이 또 신진호 선수에게 따로 뭔가 좀 요구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팀적으로나 아니면 고참 선수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뭐 특별한 거를 막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감독님께서 저도 경험이 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그냥 뭐 감독님이 저 말고도 다른 뭐 고참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스킨십을 하시는 거 보고 개인적으로 많이 그냥 눈치껏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감독님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가 감독님이 혹은 다른 코치님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의 경험을 살려서 눈치껏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인천 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행복해하고 있고 경기마다 뭐 재밌고 뜨거운 경기를 펼쳐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인천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 너무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경기를 뛰고 있고 사실 지금 2부에서 뛰고 있지만 저희가 경기를 자주 이기고 골도 많이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팬 여러분들께서 좀 기뻐하는 거를 볼 때마다 와 이게 뭐 1부와 2부에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정말 축구에서 1부, 2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감동이 있고 또 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올 시즌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정말 아직 시즌이 중반까지도 오지 못했지만 저희가 잘 준비한 만큼 마지막까지 꼭 저희가 목표로 하는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시즌이 끝나고는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준호 선수 갑작스럽게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신준호 선수 꼭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네, 올 시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1부 리그 위주로 저희 그 컨텐츠에서 다루는데. 네, 신준호 선수가 선발 나오는 그 날은 꼭 신준호 선수의 어떤 활약에 대해서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부상 당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인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따 전화할게. 이빨 왜? 지금 뭐 물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에 뭐 가지 끼고 있는 거 아니죠? 뭐야? 거진가 여기 안에 끼고 있는 거 아니죠? 거지를 왜 이렇게 또. 아니 지금 목소리 톤이 지금 거지 껴 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알겠어. 죄송합니다. 후배 아니에요? 네. 맞을 것 같아. 아니 둘이서 그 같은 팀 있었잖아. 네. 네. 친하고. 네. 약간 좀 신진호 선수 성격이 약간 좀 시니컬하지 않나요? 근데 눈이 커서 약간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순한 선수입니다. 순한 선수예요. 예. 약간 좀 그래도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성격 있죠. 있죠. 예, 성격 있고. 근데 난 근데 난 이래서 이 인천이랑 팀이 좀 잘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신준호 선수가 본인 선수가 계속 교체로 나왔는데 이런 선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팀이 잘 나가고 저는 고참 선수로서 뒤에서 받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 신준호 선수가 이래서 좀 이게 이게 있구나. 이게 느낀 게 선발 항상 꿈꾼다. 그리고 나 몸 좋다. 근데 내가 교체로 계속 나오는 것은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서 괜찮은데 나는 언제나 선발로 뛰기 위해서 많이 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경쟁이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팀도 계속 맞아요, 긴장감 맞아요. 있게 쭉쭉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데미지를 주는 친구예요 자기한테. 만약에 90분 데미지가 없다. 만약에 30분만 뛰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본인한테 데미지를 줄 겁니다. 만약 밖에 나가서 막 90분 뛴 것처럼 키로수를 채우던지 네.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발로 뛰어도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서 거의 정혁 코치가 있거든요. 네네네. 정혁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진호에 대해서. 근데 되게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팀 안에서 믿음을 주는 선수인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인터뷰한 거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네. 전화 걱정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한 인천의 신진호 선수 잠깐 만나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후원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 그리고 돌꿈님 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크리티컬 보이스 7,500원 감사드리고 달코만님께서 15,000원 주시면서 서울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두 골이서 넣는 경기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도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답답해서 못 보겠습니다. 히든풋볼 K에서 기분 좋은 소식 좀 듣고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이 후원의 힘으로 두 골 이상 기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후원을 해줘야 이번 라운드 주중에 라운드가 있잖아요. 5,000원에 한 골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많은 골을 원하신다면 더 많은 후원 뭐 알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곰마님 10,000원 감사드리고 최배웅님 감사드립니다. 힙합에서도 리버 푸는 사랑 뉴클리어 55님 드렁큰 쪼 그다음에 솔시어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히든풋볼 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K리그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뉴캐슬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 K리그 명단을
한번 지금까지 활약을 이제 보고 나서 발판으로 해서 명단 한번 베스트 11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재미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경기는 7월 30일 수요일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한참 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베스트 11 한번 정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정해볼까요? 네. 골키퍼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포로 해서 골키퍼 조현우로. 네. 뭐 골키퍼는 뭐 별다른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조현우. 조현우. 네. 좋아요. 서버에 이제 이창근. 서브의 이창근. 네. 손범근 아니고 이창근. 이창근으로. 네. 전반 네. 끝나고 이제. 교체. 골키퍼는 교체될 수 있으니까. 저는 김경민. 김경민. 네. 지금 부상 부상 중인데. 괜찮으면 김경민. 왜 김경민이죠? 왜냐하면 김경민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손범근도 있고 이창근도 있는데 저는 각 팀에서 한 명씩 뽑혔으면 좋겠는데 광주에서 그나마 김경민 선수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지금 밸런스를 맞췄나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긴 하는데. 밸런스 맞출 필요 없어요. 맞출 필요 어, 없는데 저는 이제 광주에서도 한 명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네네. 김경민 선수 네. 좋습니다. 그럼 중앙 수비수 2명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김영빈, 김주성. 김영빈, 김주성. 네. 어허 그래요? 그 FC 서울이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아졌어도 실점률이 되게 적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김주성의 역할이 크고 지난 경기에서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리고 이번에도 잘하는 거 봐서 이제 차세대 왼발잡이 수비수 중엔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김영빈 좀 고민했는데 야잔 가겠습니다. 김영빈 야잔. 저는 대신 홍정호. 야찬. 홍정호 야잔. 홍정호 좀 많이 혹사 지금 열심히 해고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뛰면 아니 혹사라니. 아니 이게 무슨 혹사야. 오늘 리그 1팀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인데 물론 이제 많이 뛰고는 있고 뭐 전북이 베스트 11이 많이 안 바뀌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이제 혹사라는 단어가 맞나요? 네, 아무튼 좀 아껴주고 싶은데 그래도 네. 홍정호 선수 또 아껴주고 싶은 마음에. 유럽 선수들하고 또 한번 맞붙는 모습도 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홍정호 야잔으로 하고 홍정호 야잔. 그 밑에 약간 좀 전반전에는 물도 떠주고 좀 칭찬도 이제 벤치 화이팅도 좀 잘할 네. 수 있는 네. 전민강 선수가 또 굉장히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또 이 선발은 아니지만 또 그 삼선에서 또 본인의 원래 위치로 좀 들어가서 또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민권 선수 먹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네. 가서 네. 지금 얘기 풀어보면은 그냥 뽑히긴 뽑히는 가서 물이나 뜨고 다녀라. 약간 이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전반전에는 또 네. 베스트로 들어가기 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전반전에는 좀 유럽 선수들도 가까이서 또 보면서 물도 떠주고 또 이런 경험도 하면서 후반전에는 또 투입돼가지고 또 경기에 또 출전해서 또 팀 K리그에 또 올스타 또 뽑히는 거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또 김원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올스타에 또 뽑히게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민강 선수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왼쪽 풀백 한 명씩만 얘기해 주세요. 두 명씩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이태석, 루빅손. 이태석, 루빅손까지. 그러니까 저는 조현우, 김경민, 김영빈, 신민아 그리고 김주성, 토마스, 이태석, 루빅손. 토마스도 있구나. 저는 토마스 야잔 하겠습니다. 토마스 네. 토마스 야잔. 네. 센터백에서 네. 외국인 선수로. 네. 저는 왼쪽 백. 네. 저도 그래도 김태현 백포 중에 리그 1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김태현 가겠습니다. 네. 저도 김태현. 김태현. 네. 김태현, 김진수. 김태현, 김진수. 좋습니다. 오른쪽은요? 저는 황재원, 신광훈. 황재원, 신광훈. 그래도 대구에서 대구에서 한 명은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 황재원은 그래도 황재원만큼은 정말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광훈은 왜죠? 신광훈은 나도 신광훈 선수 좋아하고 네. 우리가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경기 봤을 때 잘하잖아요. 네, 뭐 저는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들 보면 좀 김영빈, 김준호, 이태석 선수가 좀 약간 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신광훈이 욕 한 번씩 해주면 잘해줄 것 같아요. 네. 저는 황재원, 박승우. 박승욱. 네. 어. 수비적으로 또 가야 되고 황재원 선수는 만약에 이제 유럽 스카우터가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스카우터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황재원 선수. 알겠습니다. 저도 황재원 가겠습니다. 황재원, 김태환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김태환. 네. 나도 김태환 할 거. 네. 그래서 양쪽 풀백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선수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2명 뽑죠? 수비형 미드필더. 네. 저는 김봉수랑 박진섭. 네. 2명. 그리고 네, 중앙 네. 미드필더는 강상윤, 김진규. 강상윤, 김진규. 저는 그냥 한 명만 뽑겠습니다. 한 명씩만. 박진섭, 보야니치 가겠습니다. 저는 2명은. 네. 야, 이거 어떻게 뽑아? 너가 저도 일단 박진섭은 뽑아야 되고. 네. 네. 이창민. 이창민까지. 네. 이창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걸 보고 이창민 선수를 뽑았죠? 지금 드리블까지 안 하고 중거리 슈팅 능력. 네. 멀리서 이제 이창민 선수하고 친해요? 이창민 선수 매번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사실. 네. 네. 친해요? 좀 같이 선수했었으니까. 네, 네. 친하긴 한데. 네. 아니 경기력이 많이 많이 좋아졌죠. 올라왔어. 좋아졌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제주에서도 또 올스타 뽑혀야 되니까 저 이창민 선수 네. 하겠습니다. 근데 박진섭, 보야니치나 다른 선수 뭐 강윤성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보다는 그렇네. 뭐야 이 새끼야 지금 뭘 그런 애야. 강윤성 여기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강상윤, 난 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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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성이 아니구나. 강상윤. 네, 이런 선수 있는데. 네. 그럼 또 너무 또 밸런스가 이러면은 포획 감독님 굉장히 또 화낼 수 있어요. 너무 또 많이 네. 또 전북 선수만 또 하게 되면. 근데 중앙 미드필더가 많긴 해. 뭐 그래요. 오베르다도 네, 있고 네. 김봉수도 있고 뭐 김진규도 있고. 네. 그런데 저는 박진섭, 보야니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윙. 저는 전진우, 왼쪽을 전진우. 오른쪽은요. 안데르손. 안데르손. 네. 그래요. 공격형 미드필더 이동경.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김봉수, 중앙 미드필더 강상윤, 공격형 미드필더 이동경. 자, 저는 왼쪽은 이동경 가겠습니다. 왼쪽 이동경. 네, 왼쪽 이동경, 오른쪽에 전진우 가겠습니다. 네. 저는 오른쪽 안데르손, 왼쪽 전진우. 저는 왼쪽은 조르지 해야지. 아니 이건 인기 투표잖아요. 네, 조르지 제가 인기 투표. 그러니까 오케이. 너의 인기 좀. 네. 조르지로 하고 네. 오른쪽에는 전진우 오른쪽 전진우.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최전방 가겠습니다. 저는 주민규. 주민규. 한 명 뽑을 수 있어요. 3명 미드필더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는 못다. 못다. 네. 그리고 못다랑 안데르손. 안데르손. 네. 저는 최전방 주민규. 그리고 이호재 가겠습니다. 이호재. 네. 주민규 이호재요. 주민규 이호재. 네. 전혀 기동력은 기대할 수 없지만 네, 그 파워풀하고 네. 강원에 신민아도 뽑고 했는데 후반에 나올 애들. 후반까지는 네. 그럼 다 뽑아야 돼 우리 한 명씩.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재미로 한번 뽑아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대 전북경입니다. 와, 전북은 이번에도 베스트 11이 큰 변화가 없었고 정말 단단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고 그 안에는 안정적인 수비와 네, 전방에서의 이 득점력, 특히나 전진우 선수는 언제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날 경기에서도 중요한 건 득점만 봤을 때는 티아고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콤파니어가 복귀했을 때 더 막강한 공격력을 지금 전북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경기 좀 한번 풀어주시죠. 일단 뭐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 전북이 수비 시에는 이제 4-1-4의 형태였고 이제 공격 시에는 거의 4-3-3인데 때에 따라서 박진섭이 그 라볼피아나 내려와서 거의 5-3-4-3 같은 공격 형태를 보여줬고요. 사실 전북이 진짜 요즘에 좋은 거는 그 무엇보다도 수비가 졸라 세요. 네. 안 뚫려. 보니 수비 시에 뭐 윙어들도 그렇고 미드필더들도 그렇고 김준규 선수도 수비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심리적인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수비가 단단하니까 수비는 뭔가 수비만 잘하면 되고 공격은 공격만 잘하면 된다 해서 자신감이 오는 것 같고 본인들의 역할이 되게 명확해요. 사실 막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수비 빌드업 할 때는 수비가 어떻게 포지션 가져가야 되고 공격할 때가 뭐 좁혔다 벌렸다 이런 거 없이 공격수들도 측면 가면 그냥 자신감이 강하게 1대1하고 그냥 크로스 올리고 되게 심플하게 공격수는 그냥 골대로 들어가고 미드필더는 세컨볼에 집중하고 수비는 정말 수비에만 딱 집중하고 뭔가 이런 명확한 선수들의 옵션들이 팀을 강하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강원은 오히려
사실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경기가. 뭐 측면 윙백이 뭐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윙어가 뭐 좁혔다 들어갔다 공격 미드필더들도 뭐 내려왔다 벌렸다 하면서 뭔가 그렇게 하기까지 전북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오히려 막 공격수들이 막 변화를 주고 하는데 전북의 전체적으로 1대1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한 수비 형태가 상대팀이 아예 뚫지 못하고 사실 공격이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직선적인 공격들이 상대 수비수들이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져요. 1대1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공격수와 수비 상황이 1대1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볼을 빌드업을 하는 팀은 잠깐 안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프리맨을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부 공격수들이 1대1이 다 워낙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엄청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직선적으로 볼들이 계속 날아가다 보니까 그 공격에 가담했던 강원 선수들이 미처 수비 라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공간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은 송민규, 전진우 이런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면서 결국엔 수비가 좋은 정말 수비가 완벽한 전북이 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자면 양 팀의 어떤 색깔이 좀 상반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그냥 뭔가 이제 강원이라는 축구가 뭐 복잡하다라는 것보다 좀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뭐 득점력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제 뭔가 좀 연패를 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선이 굵은 축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정효 감독님의 축구가 전방 압박을 좀 잘하고 전방 앞에서 뺏어서 득점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비 전환, 공격하다가 빨리 수비 전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로우 블럭 수비하는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좀 빠르게 압박을 나가거든요. 근데 전북은 반대로 직선적으로 하니까 수비와 공격 그 간격이 되게 멀어지면서 거기서 1대1 싸움에서 사실 전북이 계속 이거 찍어 누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날은 수비하는 방식이 조금 너무 앞에서 뺏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거에서 근데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본인의 철학은 나는 이걸 끌고 나가고 싶은데 사실 전북한테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았고 근데 또 실점하는 장면 보면 첫 번째 골은 세트피스였고 두 번째 골은 그 공격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뺏겨서 실점을 했고 세 번째 골은 전진우가 미쳐서 그런 거여서 사실 전술적으로 득점 수비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격으로 올라가는 어떤 작업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점을 이제 하지 않는 어떤 그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조금 다르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역습 그게 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 편 수비 지역에 공간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랬을 때 전북이 딱 좋아하는 상황이 그냥 이루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강원이 차라리 조금 더 예를 들면 직선적으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게 다이렉트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게 측면에 갔을 때 조금 빠른 타이밍 그냥 크로스 올라가거나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잡았을 때 조금 더 위험 지역에 볼을 좀 더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사실 이걸 크게 바꾸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보면은 쪼개서 플레이하려고 하는 강원 선수들이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볼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받아들여요. 수비수들한테 몇 번 인스터스텝스 당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전북은 반대로 다이렉트하게 티아고한테 가면 티아고가 볼 지켜주고 윙한테 주면 윙이 그냥 막 1대1 해서 되게 단순하게 가지만 이런 것들이 몇 번 당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뭐 윙백들도 올라가기도 불안하고 내려와 이제는 뭐 볼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베스트 11이 이제 공고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운영하면서 운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도 부상 없이 건강하다. 물론 이제 크고 작은 부상이 있으면서 뭐 한두 경기 빠질 수 있지만 장기 부상에 빠지지 않고 계속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부상적인 운과 더불어서 리그 선두를 공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베스트 11은 너무나 확실해. 이런 팀이 좀 좋은 팀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사실 베스트 11 잘 안 바뀐다는 거는 뭐 경기를 안 지고 있다는 거나 방증이잖아요. 그리고 수비 라인이 안 바뀐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저는 홍정호 선수 아까 팀 K리그 그것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가 수비가 안정 안 됐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진짜 막 블러킹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막 근육을 잡고 막 교체 이번 경기도 75분인가 80분에 교체됐는데 교체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좀 많이 근육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완정화가 됐기 때문에 연재훈 선수가 들어오던 누가 들어오던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잡아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 홍정훈 선수가 진짜 그 최고의 컨디션을 있었을 때 그 정도 전성기 저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그쵸? 했기 네. 때문에 그럼에 있어서 저는 박진섭의 역할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박진섭과 강상윤. 박진섭은 수비 그 라인에서 붙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거의 파이브백처럼 하기도 하고 그 센터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강상윤은 사실 그렇게 되면 미드필더가 조금 허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강상윤이 많은 활동량으로서 다 커버해주고 두 번째 골 그 홍철의 볼을 뺐을 때도 볼 뺏기자마자 강상윤하고 전진우가 그냥 가서 압박을 해서 다시 뺏어내서 득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상윤의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중앙 미드필더. 그래서 그 수비형 그리고 김진규까지도 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이 세 명의 조합이 엄청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매 경기 베스트 나온. 근데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우월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체력적인 것보다. 이미 몇 번 이겼으니까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상태에서 경기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경기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잘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김진규라는 이름이 이제 이미지가 좀 바뀔 때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김진규 딱 떠오르면 어때요? 김진규라는 이름 들었을 때. 공 잘 차는 미드필더라고 떠오르죠. 그래요? 네. 이제 바뀌었어? 저는 김진규라는 축구 선수 김진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수비수 김진규? 그렇지. 이제 막 굉장히 막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막 이런 김진규가 그래 헷갈려. 물론 K리그 레전드긴 하지만 김진규 수비수가 네. 먹거리 강화 실장님이 그렇죠. 레전드긴 하지만 지금 김진규 떨어졌을 때 지금 수비수 김진규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아. 리그 1팀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데. 그렇죠. 네. 이제- 전북 중앙 미드필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김진규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뭔 소린가 했네. 볼을 잘 차고 막 이런 이미지보다는 막 투박하고 이런 이름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김진규 이름을 떠올렸을 때 A매치에서 득점도 하고 볼 잘 차고 굉장히 좀 이쁘게 찬다는 그런 느낌을 지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전 김진규 실장님이 굉장히 좀 오래 끌고 갔기 때문에. 네. 저는 김진규 선수를 보면 진짜 미드필더의 교본인 것 같아요. 잘 잡고 잘 주고 잘 움직이고.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더 크게 성장하길 되게 바랬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늦은 것처럼 보여져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또 포획 감독을 만나면서 크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A매치 가서도 엄청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세대 중앙 미드필더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어쨌든 뭐 주중에도 또 수원 FC와 경기가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베스트 11을 주중 경기까지 막 돌리긴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또 로테이션을 돌릴지 또 포획 감독의 어떤 선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패를 당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많은 기대감을 안겨주면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번 시즌에는 꽤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강원이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은 좀 더 수비적인 안정감 또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강원은 이번 주중에 화요일 날 서울을 만나게 됩니다. 전북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18라운드에 3골 넣었고요. 17라운드 울산 상대로 3골 넣고 그다음에 16라운드 대구 상대로 4골을 넣었습니다. 그 15라운드 무승부 제주 간담회가 끝난 제주 좀 단단해졌거든요. 그때 0대0 무승부 라는 것만 간담회 빼고는 이후에 제주. 그것만 뺀다면은 지금 3경기에서 10골을 몰아놓고 있다. 전진우 3번째 골 뭐 원더골 얘기를 해보면 수비가 뒤로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드리블 해오면.
그 이제는 전진우 선수 진짜 파울 아니면 못 막는다. 네. 예, 물러서 막을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K리그 수비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르기보다는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먹더라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강원이요. 지금 3연패 당하고 있는데 이번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 좀 보시고 다음 히든풋볼 회차 때 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 좀 진지하게. 그래서 이번에 주중에 좀 잘 보시고 아니 근데 지금 해주길 좀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원 이야기. 네. 네. 주중에 경기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니 네. 제주 그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네. 반등 딱 찍어가지고. 네. 네. 강원이요. 뭐 근데 지금 얘기해봤자 좀 더 디테일하게. 오케이. 뭐 강원에 대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됩니다. 없어요. 진짜. 네. 이게 전북이 또 이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보고 주중과 주말 경기 한번 보고 강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 정도로 떨어지면 우리가 한 번씩 포인트를 좀 잡아서 그렇죠.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차 때 한번 강원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김건희도 들어오잖아요. 네. 또 한 번 더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광주 대 서울입니다. 서울 3대1 승리 그리고 서울의 어떤 이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광주가 조금 심상치 않긴 해요. 네. 확실히 좀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경기 좀 어떻게 봤어요? A매치 휴식기 동안 김기동 감독은 득수 사용법에 대해서 본인도 좀 숙지를 한 것 같고 선수들에게도 좀 숙지를 시킨 것 같아요. 예, 김진수와 정승원 조합이 왼쪽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광주 오른쪽 수비를 완벽하게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주 이정효 감독이 특유의 이제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면서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누가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서울 선수들이 굉장히 포지션 체인지 될 때 의사소통도 잘 되고 수비 지역에서 좀 완벽하게 좀 틀어 막았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의 어떤 그 팀 분위기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사실 재정 건전한 이슈로 말이 많은 광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타팀 팬들이 봤을 때 징계가 굉장히 소망망이 징계다. 이럴 거면은 이런 그 룰을 왜 다른 팀들이 지키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지금 징계를 왜 그런 식으로 했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광주가 계속 안 그래도 좀 어떻게 그렇죠.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축구 외적으로 계속 지금 뭐 이전에 아산이도 있었고 그런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팀적으로 집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정효 감독 인터뷰에서 떠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뭐 남은 선수를 잘 성장시켜서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또 많이 다 떠나서 성장을 시켜놨는데 이 성장을 한 6개월밖에 안 시켰는데 또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팀이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거든요. 광주가. 왜냐면 이종호 감독이 또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서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둑스가 골을 넣고 있다. 라는 그 장면에 둑스가 골 넣는 장면에서 정승원이 기가 막히게 또 살짝 띄워줬어요. 네. 그리고 문선민 돌려놓고 다시 정승원이 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가 딱 생각을 합니다. 정승원 슈팅 찬스가 있었을 때 둑스 주지 마. 혼자 해결해. 그 주원영의 그 때리지 마 그 사건처럼 제가 둑스 주지 마 했는데 딱 주더라고. 그래서 둑스가 딱 왼발로 꽂아 넣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멋진 골이었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순간 찰나에 패스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막혔어요. 왼발 쪽에다 딱 딱 차기 밀어주는 좋게 거. 네. 하는데 그 패스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고요. 패스 퀄리티 좋았고 둑스가 왜 제가 주지 말라 그랬냐면 전반 초반에 한번 찬스를 잡았어요. 근데 그 컨트롤을 미스하면서 밖에다 또 차는 그런 맞아요. 근데 연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마무리가 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약간 오른발 쪽이 아니었어? 오른발인데 컨트롤 무릎이랑 뭐 어디랑 이상하게 와가지고 컨트롤을 한번 그 잘못 잡아놓는 바람에 슈팅으로 연결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정성원 선수 잘 밀어줬고 근데 저는 정성원 선수가 때리길 바랬어요. 왜냐면 첫 번째 득점도 굉장히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딱 주더라고. 근데 둑스가 그걸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둑스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이날 있어요. 경기는 좀 집중력에 좀 차이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점하는 과정 보면 광주가 실점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정승원의 골 넣을 때도 그 진시우 선수의 헤딩 장면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득수가 골 넣을 때도 진시우와 변준수 선수가 두 선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두 선수 다 한쪽으로 확 쏠렸어요. 사실 쏠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공간이 발생했고 세 번째 상황도 경기가 잠시 멈췄거든요. 근데 프리킥을 다시 재개를 하는데 그 프리킥을 재개하는데 수비가 정리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 문선민이 잘 빠져 들어가서 그 틈을 놓지 않고 골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프로 선수들이 진짜 집중력이 좋고 광주는 진짜 집중력이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 좀 자세히 보니까 이날 보면 광주가 5백 수비를 했어요. 근데 양쪽의 수비수가 김한길과 오우성이었거든요. 사실 이 선수들이 수비력이 막 좋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지. 그래서 그 선수들이 압박을 나가면 사실 진시우 선수나 이제 민상기 선수, 뭐 변준 선수들이 커버할 범위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을 에피서울이 잘 파고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날도 광주가 수비를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팀이 이전에는 이제 그 이정현 감독의 광주가 뭔가 그 공격 작업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이 좀 눈에 띄긴 했었는데 사실 그 힘이 이제는 잘 보이지 않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비 시에도 집중력이 많이 좀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광주도 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이정효가 이끈 광주가 강등을 당하겠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대구도 이제 감독도 바뀌었고 제주도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도 좀 이제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위험해요. 네, 이게 진짜 사실 축구를 저도 많이 보고 하지만 선수가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강원 같은 경우도 양민혁이 전 빈자리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광주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정말 에이스 선수들이 한 번에 싹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게 시스템 안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리그가 치러지면 치럴수록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수 수준을 있는 맞아요. 다음에 감독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있어요. 이 정도 선수를 이거밖에 못해? 라는 정도의 팀이 된 다음에 감독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딱 보면 보면 알잖아. 네. 그러니까 뭘 보냐면 딱 잡아놓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슈팅,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선택대 이런 거 보면 이 선수 안타깝지만 프로 선수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이 선수는 조금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많은 팀은 감독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게 못 올라와. 우리가 왜 선수를 비싸게 사겠어? 괜히 비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득점하는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뽑아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득점하는 선수는 사실 프로 선수라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다. 근데 그치. 이제 득점하는 부분은 프로 선수라도 이게 훈련으로는 안 돼. 이제 사실 박인혁이나 헤이스 선수 같은 경우도 막 경기 플레이 스타일은 나쁘지 않지만 막 득점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득점할 만한 선수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저는 되게 많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득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정승훈 선수의 그 간간히 나오는 그런 패스들, 그리고 그렇게 비 오는 날에 마지막에 문선민 선수 트래핑하는 거 봐요. 그거 다른 선수였으면 그 트래핑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선민 선수가 어쨌든 국가대표급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국가대표였었고, 그렇죠. 지금도 국가대표기도 하고 국가대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그 퀄리티 하나로 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맞아요. 사실 그 차이예요, 사실. 예. 근데 그 트래핑 같은 게 사실 골문 앞에서 나왔지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그런 트래핑이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잘 잡아놓으면 그 볼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의 디테일함이 떨어지면은 팀이 못 올라가니까. 그 맞잖아요, 사실. 맞아. 마지막 문선민 트래핑하는 거 봐요. 그거 그냥 사실 그 문선민 트래핑은 날씨와 더불어서 본다면은 좀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기가 막힌 사실. 장면이었죠. 예. 그 터치 하나가. 그런 그러니까 것들. 이게 사실 스카우트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을 잘 봐요. 왜냐하면 슈팅까지 가져가는 과정이 너무 좋으면 저 선수는 성장 더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슈팅할 때 자꾸 살짝 빗나가고 골대 받고 나가고 이러면서 성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 레벨에서는 이게 다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다른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는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광주는 경기 외적으로 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예. 서울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김기동 감독의 이름에도 써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는 제대로 나왔어요. 기동력이 살아났다. 김기동 감독의 기동력이 살아났다. 아, 저는 정한민 진짜 칭찬하고 싶어. 예. 최준이 미드필더로 오고 정한민 그리고 박수유 선수까지 오면서 기동력이 엄청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광주 선수들 압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날 경기만 보면 진짜 워낙 수비 가담도 좋고 움직임도 좋고 보면은 득점하는 과정에 막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수비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서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오프 더 볼 이런 게 너무 좋고 앞에서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고 그러면서 다른 선수한테 공간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준 선수가 미드필더 보니까 진짜 황도윤하고 둘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조합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름에 있어서 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박수인이 들어온 것도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름에 써 있잖아요. 기동력. 김기동 축구에서 알았어. 그걸 뭐 두 번이나 해. 경기를 뛰려면 기동력을 갖춰라. 알았어. 네. 그 김기동 감독의 축구에는 스트라이커가 꼭 필요하고 그 이제 전방에는 골로 정한민 넣고. 같은 그런 플레이어들이 조 역할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독수 어떻게 해요? 이제 득수 이제 헷갈리는 거지. 딴 팀에도 난 데리고 가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현재로서 확실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계약 관계가 그냥 7월까지는 안 돼 있을 것 같은 옵션이 생각이 좀 들고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마지막 마지막에 난다. 둑스 골 넣은 거 왼발로 그렇게 골 넣는 거 보면 얘 어떡하냐. 뭐 이번 경기에서 연계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 네. 굉장히 좀 왜 안 들어가서 더 거머지지 않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본인이 내려와서 사이드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 경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주 대 대구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입중계했는데 사실 대구가 김명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3백을 다시 이번에 들고 나왔고 그리고 먼저 득점한 쪽도 김주공 선수였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후방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봤어요. 또 안정을 꾀하려고 하더라고. 이 볼을 함부로 이제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이제 만들려고 한다기보다 일단은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흐름을 우리 걸로 좀 만들자라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지루해 보이긴 했지만 대구가 최하위에 있고 원정팀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되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명수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봐요. 자주 통화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좀 본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수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어쨌든 볼을 최대한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만 상대한테 그 상황이 안 생기니까 공격 상황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볼을 이제 후방 지역에 조금 많은 숫자를 두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에드가 정치인 이제 김주공 활용해서 이제 공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백스리 5-4-1로 일단 수비를 하고 공격 시에는 거의 4-2-4 같은 형태로 했어요. 그때 황재원이 위로 쭉 올라가서 윙어 역할을 해주고 에드가와 김주공이 투톱처럼 해주고 정치인이 이제 왼쪽에서 있어주고 라마스와 한정우가 이제 두 명에서 미드 플레이 해주고 장성원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고 미드 플레이에 가까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다가도 수비 전환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사실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봤죠? 네, 맞죠. 저 좀 지루했어요. 근데 이게 김명수 감독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축구보단 지금 일단은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비 상황에서는 최대한 익숙한 걸 했고 공격 상황에서도 감독님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지금 안에서 조금 어쨌든 득점하려면 에드가나 김주공 정치인이 득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좀 짰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주에 대구가 어쨌든 한 골 넣어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제주가 후반전에 좀 변화를 줬어요. 또 이탈로를 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는 이창민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쓰고 그리고 1대1이 되고 나서는 장민규를 또 투입해서 백스리에 3-5-2 같이 전환해서 공격 숫자를
이게 수비 숫자를 늘린 것 같겠지만 공격 숫자를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만들면서 2대1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김학범 감독님이 그래도 확실히 그 변화를 준 게 그냥 이런 감이 확실히 좋구나. 이거 밀어붙인 상황에서 3백으로 적절히 정환을 해서 이렇게 역전까지 만들어낸 걸 보고 그 생각도 했어요. 왜 데니슨은 이제 나왔지? 근데 막 인터뷰 보면 그 돈 적은 돈으로 영입했다 막 이런 말 했잖아요. 네네. 근데 좀 아쉽더라고. 이 선수가 왜 이제 나왔을까? 그래? 나는 처음에 데니슨 봤을 때 별로였거든. 투입되고 봤을 때 실수도 많고. 근데 어쨌든 골을 기록했으니까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있다라고 했는데 좀 잔실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의욕이 좀 넘쳐서 그랬나? 아니면 좀 많은 경기를 안 뛰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득점 장면에서 한번 보면 이 카이오를 지금 K리그1에서 그 가장 공격적이고 빠른 이 수비수를 스피드로 제압하고 거기 득점을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렇죠. 기대해 볼 만하죠. 일단 공격 포인트 기록했으니까.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말한 대로 지금 그 제주가 후반에 잘했던 게 뭐냐면 이 전반에는 대구의 흐름대로 계속 보면서 좀 지켜보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실점도 했었고. 근데 후반에 야 됐어 이제 우리 이거 이렇게 있다가 쟤네들 그냥 뒤에서 볼 돌리고 이거 쟤네 리듬 맞춰가지고 이제 춤추다가 끝날 것 같아. 우리 리듬대로 가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구가 많이 흔들렸었고 대구의 약점이 뭐냐? 그 와중에 앞서고 있잖아. 그러면 앞쪽에 있는 뭐 정치라든지 뭐 김주고 뭐 이런 선수들 다른 선수들도 뭐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조금은 한 번쯤은 눌러주는 게 필요하거든. 올라오지 마, 니네. 우리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달리더라고. 이렇게 시달리면 결국 뭐 정말 수비가 엄청나게 단단하면 모르겠지만 골 먹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슬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학범 감독이 어떤 그 홈에서 과감한 보여줬던 후반전의 과감한 변화가 큰 도움이 됐다. 네, 라는 거죠. 유리가 계속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유리도 좀 계속 살려줘야 되고 전방에서 몸이 좀 두꺼워가지고 그런 느낌 안 드는데 곧잘 떠가지고 헤딩을 따요 보니까. 유리는 그 크로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특출난 선수고 헤더 그거 그렇게 빠르게 딱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좀 헤더 쪽으로 이제부터는 크로스를 좀 유리 쪽으로 좀 띄워줘라. 그러면 헤더 슈팅은 굉장히 좀 정확도가 있고 득점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반에 들어오면 뭔가 싱싱해 보이고 후반에 들어가면 되게 위협적인 것 같아. 전반부터 뛰면 뭔가 버거운 느낌이고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 후반에 들어가니까 그냥 데니슨도 그렇고 뭔가 싱싱한 공격수들이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교체 카드를 적절히 잘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또 한 번 그 김학범 감독님의 환한 미소를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후방 라인에서 뭔가 좀 지키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장점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드필더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쪽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지금 뭐 데니슨 지금 골 넣었잖아요. 데니슨 선수 같은 선수들이 득점 포인트 해주고 유리가 이렇게 해주면 제주는 지금보다 승리를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솔직히 멤버를 봤을 때는 그건 맞잖아요. 지금 오히려 간담회 이후로 김학범 감독님이 뭔가 힘이 빠지면서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학범 감독님도 해보자, 잘 해보자. 그 전에는 뭔가 압박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뭔가 압박감이 덜한 느낌이 들면서 좀 앞으로 좀 오히려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에 교체로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이제 봤는데 다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아예 어리거나 용래가 아직도 들어가는 판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좀 많이 버거워 보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광주의 팬들과 이제 대구의 팬들이 보는 그 마음이 물론 하위권에 있는 팀들 다 비슷하겠지만 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선수들로? 대구는 또 세징야가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네. 뭐 세징야가 돌아오고 뭐 홍정훈 선수도 이제 들어오고 뭐 하면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 있는 멤버로 뭐 정치는 기복이 있고 긁혀야 또 긁히는 날이니까 사실 긁히나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 선수는 그냥 아예 통제가 필요한 것 같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뭐 선수를 제끼고 크로스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엉뚱한 크로스를 보낸다든가 맞아. 결정상에서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 보여서 뭔가 본인만의 루틴을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제가 뭐 그 전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슈팅 볼 가서 한 100개씩 때려라. 이 축구적인 문제는 사실 떠나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축구 외적으로 이제 100개씩 때리지 말고 100개씩 때리지 말고 뭐 요가를 한다든지 호흡에 명상. 대해서 명상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채우면서 본인의 이제 컨디션 능력 있는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 정치인이 가장 많이 보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요가 괜찮나요? 요가가 선수들한테? 이제 굉장히 괜찮죠. 이 호흡. 근데 명상인 거잖아요, 사실. 뭐 명상이 아니 뭐 명상도 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 제가 그 강조했잖아요. 호흡. 호흡에 대해서도 이게 주위에 요가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받는다거나 요가를 한 선수들이 있어요? 필라테스나 뭐 요가나 좀 저도 요가를 했었어? 네. 선수 때? 네, 도움이 선수 때. 되던가요? 도움 되죠. 굉장히 좀 어디서 요가 그 학원 같은데? 요가 학원 가서 단체로. 네. 선수들 단체로? 네. 아, 저는 발가락이 안 펴진다고 굉장히 선생님한테 많이 욕을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3연승 그리고 5경기 연속 무패. 야, 네, 승률 말도 안 됩니다. 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 이제 기대되죠. 네. 네, 이러면은 또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있잖아. 김하범 감독 바꿔야 된다. 네. 이 생각까지 해야 된다. 이러다가 강등당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준비하세요 이제. 아니 근데 그런 건 뭘 네? 준비? 이거 뭔데? 이거 그 A4 용지 한 5-6장. 왜? 6개월 남았다며. 네. 잡아야지 그럼 지금. 김하범 감독. 계약서. 계약서. 근데 아직은 빨라. 근데 좀 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구단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도 봐야 되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왜냐면 김학범 감독이 나이가 있긴 하지만 본인들도 변화하면서 이 팀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고 경기 있습니다. 제주가 충분히 잡을 만한 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홈에서 광주하고 경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지켜보죠. 네, 제주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좋은 어떤 그 시각으로 지켜볼 여지가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김천 대 포항 경기입니다. 포항이 좀 무기력했나요?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네. A매치 휴식기를 잘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수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몸이 무거웠고 템포가 좀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거에는 왜 그랬냐? 박찬용, 김민덕, 김강산, 조현택으로 이어지는 이 백포 라인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조르지에게 아예 공간조차 주지 않으면서 김강산에게 조르지가 완전히 꽉 막혔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완전히 포항의 천적 역할을 하는 김천의 그런 플레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박태하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3연승에 취해 있었다. 살짝 좀 취해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가 완전 잘해서 이겼다기보다 상대가 네. 우리가 못해서 진 부분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책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내용에 대해서 감독이 이런 정도로 인터뷰했다는 것은 경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다. 경기 내용이 아예 뭐 찬스를 가져가지 못하고 김천 같은 경우는 포항이 잘하는 거를 완벽하게 좀 막아내면서 포항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스 자체를 안 줬고 김천이 득점하는 장면, 포항이 실점하는 장면에서 김강산이 올라오고 이동준이 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좀 이태석과 조르지의 좀 포지션에 좀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이동경이 측면으로 나올 때 이거를 오베르단이 따라가면서 미드필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어요. 완전히 뭐라 그러냐. 그냥 뻥 뚫린 미드필드 공간을 처음 봤었고 그게 이제 유강현에게 연결되면서 이승원에게 유강현이 돌려주고 이승원이 좀 기가 막히게 밀어주고 이동준이 좀 침착하게 마무리했었던 장면. 그 장면 하나가 포항은 좀 큰 실수, 보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는 김천은 뭐 그냥 포항이 잘하는 거 막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1대0으로 마무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면 그 미드필더 스위칭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오베르단 선수가 이렇게 나오고 조르지 선수도 나오고 김동진 선수도 미드필더 위치를 벗어나고 나오면서 중앙이 휙 열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스위칭이라고 현대축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를 그거에 좀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김동진, 오베르단 이 선수 둘 다
그냥 나가서 막 붙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드필더 공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제 김천이 그런 부분에서 잘 파고 들었고 사실 그렇게 발생해도 그거를 잘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압박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천의 뭐 이동경이나 그 이승원 선수가 되게 좋은 그 기술을 발휘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았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보면 미드필더 싸움에서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미드필더에서 5대5 상황에서 거의 포항이 거의 좀 볼을 많이 다 내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김천 선수들이 경기 진짜 잘했다. 잘 준비하고 잘했다. 그리고 김천은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몸이 항상 가벼워 보이는 게 마음이 심리적 그 부담감이라는 게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게 저는 그 몸 가벼운 거에 대해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김천은 이동경 선수도 활약이 좋았지만 저는 유광현 선수를 활약을 좀 꼽아주고 싶은데 이 선수가 서해고에서 졸업하고 포항 스틸러스에 약간 후순위로 입단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도 뭔가 부드럽고 특별함을 가지고 좀 힘은 없었지만 좀 특별한 좀 스페셜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돌려놓고 들어가고 연계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7월 달에 전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좀 영입과도 같은 그런 대전에서도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전역 선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김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포항에게 승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고 포항은 경기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느낌. 주중에 대구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잘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솔직히 이제 뒤가 없거든요. 그렇죠. 뒤가 없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다시 또 승점 관리를 잘 못하게 된다면 또 연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중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주중 경기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포항 팬들도 야, 이 정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어떤 경기가 실망스럽다라는 느낌만 남아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FC 대 안양입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그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 제가 이제 같이 동시에 제주와 대구 경기를 중계했었는데 수원 FC 안양 경기를 중계할 거 그랬어요. 네, 훨씬 더 이제 빠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땠어요? 그 시트상에 맨날 백포로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보면 352거예요. FC 안양은 이제 공격 시 수비 시에는 거의 532 형태고 공격 시에는 이제 316 같은 형태인데 이거 좀 잘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우리가. TV로 보는 팬분,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거 구단이 제출하잖아요. 구단 관계자가 그냥 잘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하나도 안 속고 일단 상대편도 안 속고 시청자만 속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팬분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잘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C 안양은 뭐 평소와 같았고 이날도 실점하는 장면에서 김정현 선수가 정말 안타까운 실수를 해요. 그 노경호한테. 그래서 막 혼자 막 땅을 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저는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었는지 어떤 느낌인가 공감이 돼서 정말 잘했었는데 이날 경기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한 장면이 너무 아쉬워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거 말고는 정말 잘한 경기여서 김정현이 저는 MVP이기도 하면서도 이날 그 첫 번째 MVP가 되게끔 활약을 불을 지펴준 그 실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원 FC는 이날 또 백포로 나왔어요. 수비 시에는 4-2-3-1로 나왔고 공격 시에도 이제 4-2-3-1로 했었는데 조금 변화를 줬어요, 나름. 그전에는 이제 백스리 형태로 공격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번에 포백으로 준비해서 경기를 했는데 저는 못다가 또 미쳐가지고 이날 헤딩이 진짜 세잖아요. 그 안준수가 사실 저는 좀 막아줬으면 했지만 헤딩이 진짜 셌나 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장면에서는 안준수 선수의 이 세이빙 장면은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나오면 안 되는 실수긴 하죠. 네, 그 정도 안준수가 사실 저는 빌드업이 되게 좋은 선수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실수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진짜 제일 아쉽겠지만 그건 나오면 안 될 거여서 좀 많이 아쉬운 장면이었고 FC 안양이 또 공격 숫자가 316을 하면 공격 숫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 스트라이크 하나가 큰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찬스를 뭐 대부분 팀들이 잡거든요. 근데 이 모따의 득점이 진짜 큰 거, 스트라이크 하나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축구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그 수원 FC는 싸박이 나왔고 안양은 못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둘의 공격수의 저는 차이점이라고 보는 게 싸박은 누가 잡거나 뭐 자기한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오면 바로 그냥 이동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제스처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파울이나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경기에 몰입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못다는 일단 파이터예요. 뭐 자기한테 공이 뭐 좀 멀리 오더라도 거머쥐고 싸워주려고 그러고 그게 사실 상대 수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팀 스피릿이 또 확 올라가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못다와 싸박의 그 차이점을 좀 느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컸었고 못다는 또 이득점까지 해주면서 굉장히 좀 팀에 도움이 됐다. 이번에 그 활약을 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강성주 위원하고 얘기했을 때 뭐 안양에 또 강성주 위원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구. 네. 이번 경기에서는 꽤 좋았어요. 굉장히 좀 날카롭고 네. 이 박자를 아예 이 수원 FC 수비수들이 못 따라가더라고. 네. 그래서 야구의 활약도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쳐야 되는 최소한 그런 그 팀이 수원 FC인데 마지막에 또 안데르슨의 PK가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참 운도 참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은 조금 그러니까 다 그래요. 명확한 것 같아. 외국인 선수의 활약 때문에 승점 1점, 3점 됐냐, 아예 못 따느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하위권에서 강등을 벗어나는 그 수준까지는 하위권에서 강등을 벗어난다. 감독 능력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선수들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퀄리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강등권을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는 외국인 선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발판은 당연히 이제 이 감독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팀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파이널 A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강등권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외국인 선수의 활약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그래서 이 진짜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선수단의 레벨이 이 한 중위권 밑에서부터는 이 팀은 되게 특출나냐? 지난 시즌이 전북 같은 팀이 내려왔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시즌이었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수단이 다 하나하나 봤을 때 국내 선수들이 엄청나게 특출난 선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하위권에 처져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봐요. 아니지.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뛰는 선수들도 준비를 잘해야 돼. 누가 이길지 몰라.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하고 수원하고 다시 붙는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진짜. 누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K리그에서는 이제 키 크고 힘이 좋은 포드, 이제 타겟맨 포드들을 많이들 선호하고 그 선수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선수를 진짜 잘 뽑아와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뽑아야 돼. 네네. 네. 근데 사실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스카우트. 어렵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고 봐요. 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진짜 돈도 별로 없고 선수 사오는데도 이제 비싸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거기서 더 어렵게 일하면서 그 선수 한 명 잘 사오면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 그리고 선수 한 명으로 우승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천이 요즘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바로 무고사 제르소가 당연하죠, 엄청난 그거.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실히 공격수의 그 파괴력은 그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의 있고 없고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양은 걱정이 안 되는 게 외국인 선수들 활약이 엄청나기 때문에 돼요. 네. 좋아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양은 이런 경기에서 승점을 따낸다니까.
수원 FC도 안데르슨 있고 사박도 맞아요. 있지만 안데르슨 PK 네. 놓치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되게 못하는 팀이다라고 봤을 때 좀 아쉬운 거는 전 대구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특출난 선수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외국인 선수 맨날 그 봤던 에드가 세징야 그 라마스인데 라마스도 사실 주위 동료들에서 그 어떤 뭐랄까 받쳐주는 내지는 어떤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으면 라마스도 그냥 전향이고 결국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징야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 세징야 들어오면 대구 달라질걸요. 그러면 또 이런 경기에서 승점을 따낼 수 있는데 그렇죠. 적어도 1점이라도.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다른 국내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특출난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근데 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양도 비슷하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특출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거. 그 야구 못다 득점하는 그 두 번째 골 득점 장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가가지고. 근데 그게 큰 게 측면에서 1대1 돌파할 수 있다는 큰 게 돌파가 사실 안 되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져나가거나 풀백이 오버래핑을 나가야 돼요. 그럼 그 두 선수 그 체력만 해도 엄청 왜냐면 그 순간 스프린트가 계속 발생해야 되니까. 근데 야구 같이 그냥 가면 1대1 제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최근 뭐 PSG 경기를 보더라도 PSG가 현재 제일 잘하죠. 근데 그 두에랑 흐비차 이 선수들한테 주의 안 가도 돼. 이 선수들이 1대1 돌파해서 크로스 가니까 수비 전환도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 해서 진짜 현대축구에도 윙어와 스트라이커의 역할이 진짜 커지고 이 두 자리를 오히려 진짜 막대하게 유심히 잘 지켜보고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뽑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대1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물론 이제 뭐 메시나 호날두 시대가 이제 완전 저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윙포워드에서 그렇게 미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들이 오히려 이제 당연히 득점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어떤 그 역할 있잖아. 측면 부시고 만든다. 그게 어쩌고 옛날에 어떤 윙어 클래식한 윙어였잖아요. 클래식한 윙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부시고 만든다. 근데 옛날에는 또 아주 또 옛날에는 거기서 골라인 크로스였거든. 빠른 선수 막 가가지고 크로스. 근데 이제 거기서 대각선으로 들어온 다음에 상황을 만드는 거.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뭔가 뭐 당연히 본인들의 득점력도 필요하지만 쇄도에 드는 선수에게 뭔가 세컨볼을 만들고 컵백 패스를 통해서 두 번째 찬스를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도자들 그 컨텐츠에서 말했는데 예전에 클래식한 10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 10번 중요한 역할이 측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이 중원은 너무 전술적 그 분석을 통해서 틀어막고 측면에 그나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가 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런 야구 같은 윙어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이 두 명의 역할이 또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클래식한 9번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 옛날에 뭐 그 퍼스트 나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로톱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클래식한 9번이 중심을 잡아주고 득점을 도맡아 해주고 측면에서 부셔주고 이런 느낌의 어떤 그 경기 내용들이 좀 더 득점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좀 더욱더 대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측면에서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진짜로 이제 VR에서 예민하게 이제 보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술 좋은 선수에게 당하면 PK를 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그 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기술적인 선수들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근데 사실 뭐 옛날부터 언제나 뭐 1대1 상황은 언제나 중요했지만 요즘 들어 더더욱더 그런 선수를 한 명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야구가 이제 후반에 들어왔잖아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진짜 좀 시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부담되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FC 안양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서 후반기에 어쨌든 뭐 트레이드 카드나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조금 보강이 또 된다면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안양입니다. 네. 저는 진짜 김명수 감독의 매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김명수 감독의 매직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구 진짜 걱정되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살려주면서 뭐랄까 그냥 슬슬 밀고 나가도 막 무리하지 않고 그런 축구를 하면 어느 정도 승점 관리는 지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선수단이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경험도 많고. 뭐 근데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터져주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 네.
싸박싸박할 때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싸박싸박 요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지금 나오죠. 위기 상황이 놓여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울산이 클럽 월드컵을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클럽 월드컵 뭐 결과에 따라서도 저희가 뭐 PL이든 뭐 K든 울산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5경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주중 경기 끝나고 나서는 또 히든풋볼 따로는 없습니다. 네. 주중 경기를 더 다 살펴보고 주말 경기가 이제 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다음 히든풋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경기 봐야 되네. 월요일날 이야기하려면. 어? 그치. 주중 경기까지 해서. 주중 경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아마 화요일 날 입중계까지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경기를 봐야죠. 네. 이게 말을 한마디 더 얹고 싶어서 다 보거든요, 저는. 그 비프로. 다 보니까? 그래서 1.5배속으로 봐요.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이렇게 보는데 좀 힘들긴 힘드네요. 내가 이전에 그 슬기 말대로 2배속으로 본 적이 있거든. 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안 본 이유가 뭔지 알아? 선수가 존나 빨라 보이고 그렇지. 제대로 보면 이제 느려 보이는. 존나 잘하는 듯이 보여. 맞아. 그런 거래. 볼이 존나 빨리 가는데 탁 잡아놓고 탁 패스한단 말이야. 씨발 이거 뭐야? 비파하는 거 같지, 비파. 이거 씨발 PL 이상이다 이거. 그게 그냥 빨리 보는 것도 아는데 그 눈으로 보잖아. 그러면 그 이상하게 인지가 돼. 그래서 보통의 패스고 보통의 트래핑인데 씨발 존나 퀄리티인데 저 선수 내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안 돌려봅니다.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어. 아무튼 자 오늘 히든풋볼 K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